자리에 한미일 좀 분석을 해주실 분입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부르신 이유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모셨는데 지금 이제 육자회담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속보 나온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고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일 정상이에요. 육자회담 당사국이고 수석대표회의를 추진하겠다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저도 오면서 속보를 들었습니다. 네. 많은 그 전까지는 사실 조금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 간에 또 중국과 한국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전격적으로 지금 한미일 정상이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을 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역시 이제 중국이나 북한은 계속 육자회담을 빨리 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육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그다음에 그 북한 외무성 부상입니다만 최선의 미주국 부국장이 지금 중국 북경을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것은 또 이 사람이 이제 육자회담 차석 대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육자회담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약 열린다고 한다면 2008년 12월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육자회담이 재개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떻든 북핵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 위협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그 한미일 공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자 그렇게 또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 방법의 일환으로서 육자회담을 한번 해보자. 물론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별 진전도 없고 그냥 북한의 선전장으로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 필요 없다는 무용론이 있었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육자회담을 해서 뭔가 북한 비핵화에 좀 의미 있는 진전이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그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회담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약간의 진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시진핑을 달래기 위한 하나의 그 립 서비스인가. 그런 이제 분석이 있었는데 오늘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의미가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뜻이.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나 아베에게도 통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중국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또 중국의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의지를 또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육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그동안에 육자회담을 쭉 끌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좀 중국도 화가 났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 때문에 그런 거다고 중국도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핵 문제라고 하는 것, 특히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이 북한만의 문제냐, 미국의 소위 압박 정책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중국은 지금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제재라든가 압박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필요하면 지원도 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북한의 입장만 들어주지는 않겠다. 중국도 일정 부분 저강도이지만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그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내지는 이 저강도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주고 우리에게 맡겨달라. 그런 의미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현재로서 역시 북한을 그래도 압박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북한이 중국말 잘 안 듣습니다. 중국에 너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북한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또 남한과 관계를 개선해서 이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특히 경제적 의존도를 다변화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중국만 의지하면은 중국이 정말로 어떤 경우에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면 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기는 하지만 그래도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중국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온 건 한미일 정상이에요. 한미일 정상이 육자회담에 대한 수석대표 회의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중 정상회담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미일에 지금 중국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직 얘기를 못한 거라고 보면 될 건가요? 아니면 협의 중인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했던 것은 한미일의 의견이었거든요. 특히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중요했습니다. 육자회담이 재개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만은 중국은 육자회담을 빨리 재개해서 예. 육자회담 내에서 북한 핵 문제를 다루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한국은 해봐야 소용없다. 네. 그 전에 사전 조치로 북한이 난 이런 이 육자회담이 열리면은 이러이러한 조치들을 취하겠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나와라. 예. 예, 특히 이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든가 더 핵 무장력을 더 고도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와야만이 네. 생산적인 육자회담이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예. 한미일은 주로. 근데 이번에 수석대표 회의를 일단 추진해보자고 하는 것은 육자회담에 나가서 한번 북한 얘기도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판단을 하자. 뭐 이 정도로 지금 합의를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예. 됩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북한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설사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줘도 아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보듯이 예. 핵을 포기를 하면 절대로 주변국은 자기들의 안보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체제 안전 보장을 문서로 해준다 그래도 그것이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 북한은 아마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사실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뭐 그렇기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재도 빨리 피해야 되고 네. 경제난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육자회담에 북한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최소한 핵을 뭐 전면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 핵을 더 능력을 핵 무장력을 더 늘리는 그런 일들은 좀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플루토늄 추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든가 예. IAEA의 사찰단을 좀 받아들이겠다든가 하는 좀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나와야 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그 육자 회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당사국에서도 핵을 자체를 막기보다는 이건 뭐 신인균 대표의 조금 전 말이기도 했는데요. 핵을 막을 것이냐, 4차 핵실험을 막을 것이냐, 뭐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육자 회담 당사국들이 실질적으로 4차 핵실험, 말씀하신 뭐 플루토늄 추출이라던가 IAEA 사찰단을 받아들인다던가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협상점을 찾아가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그러니까 뭐 4차 핵실험 문제는 아까 신인규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이제 어떤 압력 수단이거든요. 예. 이미 북한은 자기들은 핵을 갖고 있다, 핵 무장력을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예. 4차 핵실험을 하든 5차를 하든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핵을 예. 갖고 있다고 이미 일단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로 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할 건가 이미 갖고 있는 거 예. 또는 최소한 더 이상 핵 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인가 예.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조금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주변국이 어떻게 대우를 해주냐에 따라서 핵을 더 포기하느냐.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결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잘만 되면. 그런데 근데 이제 핵을 예. 완전히 기존에 예. 갖고 있었던 핵을 완전히 없애버린 것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미국과 이제는 핵 군축 협상을 하자. 네. 예. 핵 군축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핵을 완전히 같이 없앨 하자는 수는 거죠? 없기 예. 때문에 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갖고 있는 그 핵 무장력을 줄이는 것으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성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완전히 폐기하는 문제, 핵 무장력을 더 확대하지 않는 문제, 4차 핵실험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약간씩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일단 북한이 전력으로 보면 이 핵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포기했다고 해놓고선 또 다른 곳에서 핵 개발을 했던 부분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육자 회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실효성이 있느냐 부분입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죠? 만약 이번에 진행이 되면 아버지와 좀 다른 김정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 과거 행토로 보면은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육자회담이라는 게 그 6 주체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양자 대화를 해도 쉽지 않은데 6 주체가 나와서 어떤 합의를 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거고 지금 육자회담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뭐 여러 차례 가서 자기들은 핵을 개발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렇게 쭉 김일성 시대에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김정일 시대에는 어떻든 그런 원칙이랄까 그런 주장을 어기고 핵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의 그런 말을 믿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육자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된다 할지라도 과연 이제 북한이 그걸 지킬 것인가? 또 반대로 얘기해서 미국이 또 그걸 지킬 건가? 예.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육자회담에 많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특히 이제 2005년에 9.19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물론 뭐 만들지도 않고 또 만들었던 것이 혹시 있으면 폐기하고 예. 그 대신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북한 체제를 안전보장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자원을 경제적 제공하고요. 지원도 해주고 하는 굉장히 좋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게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자회담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또 딱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또 소위 이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 외과적 추술식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라든가 네. 핵 무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협상과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 그 육자회담 틀인데 네. 또 그것은 그때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육자회담을 하지만 역시 다양한 형태의 양자회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미 대화, 예. 남북 대화, 예. 또 북중 대화, 북러 북일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과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가질 수 없도록 예. 만드는 이런 양자회담, 그러니까 육자회담 틀 속에서 예. 다양한 양자회담을 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그런데 사실 그 양자회담을 하다가 나온 게 육자회담 아닙니까? 양자회담을 하다가 성과가 어느 정도 안 물론 나왔기 이제 북미 때문에 직접 대화를 통해서 1994년 10월 21일 날 북미 이 협상이 있었죠. 그래서 제네바 예. 합의가 예. 있었습니다만 잘 안 되니까 다시 또 이제 육자회담 틀로 가져왔었는데 네. 물론 그러니까 육자회담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육자회담을 통해서 합의할 건 하고 예. 그렇지만 거기 내에서 다양한 이제 양자회담 틀을 또 만들어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예. 육자회담에서 확인된 것들을 합의된 것들을 예.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또 그나마 예. 그런 대로 유효한 틀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이 시점에서 지금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쐈고 핵실험 징후까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네. 뭐 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고 자, 이런 시점에서 어쨌든 육자회담이 재개되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러시아, 과연 네.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적으로 아주 지금 고립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한 문제,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러시아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러시아 입장도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 되고 확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된 육자회담에는 저는 러시아도 참여하리라고 보고 예. 또 러시아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왜냐하면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러 관계가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 것이고 예. 물론 그 낮은 핫산에서 지금 북러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도움도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고 사실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난국인 상황이기 우크라이나 때문에 때문에. 이 압박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육자회담에 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러 관계가 미러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그래서 이런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한 육자회담 틀 속에 또 러시아가 참여를 해서 거기서 러시아와 미국의 간접 대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뭐 나쁠 것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지금 이번에 그 유엔 결의안 위반이에요. 노동자의 그렇습니다. 쏜 게. 네. 그럼 이제 제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제재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은 제재가 있지만 자, 미국 측에서 어떤 제재를 통해서 왜냐하면 일단 육자회담이 성사가 되고 어느 정도 북핵에서 타결을 보기 위해서는 제재라든지 뭔가 풀어줘야 될 걸 갖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제재를 가중시킨다거나 더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카드를 주고 있을까요? 미국 쪽에서는. 하여튼 북한이 좀 성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한미일이 지금 육자회담 나가 보자는 식으로 됐는데 네. 어떻든 북한이 지금 오늘 새벽에 또 그 노동 미사일을 좀 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북한이 좀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떻든 일단 한미일이 육자회담 재개를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물론 이제 미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원 양면책이죠. 예. 그러니까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좋은 행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번 북한의 그 유엔 안보리 결의 노동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행태로든지 안보리에 다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일단 또 한편으로는 육자회담이 잘 돼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 유엔 안보리가 제재로 나가는 것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물론 노동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이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그러니까 2012년에 쐈던 그러한 최장거리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또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은 강원 양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만은 예. 당분간은 대화 국면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예. 저는 일본의 반응도 좀 궁금한 게요. 사실 뭐 북핵도 문제지만 일본도 핵무장 의혹에 대한 의혹에 좀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명이 필요할 텐데 일본의 반응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데요. 일본은 뭐 상당히 우리보다는 훨씬 더 또 격앙될 수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들의 타격 방향은 첫째는 미국이고 예. 그다음에 일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남한이겠지만 예, 오늘 새벽에 또 발사된 미사일이 노동 미사일. 거기에 대해서 일본 본토까지. 예, 일본은 이제 상당히 그 반발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한미일이 육자회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육자회담 틀은 깨질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수석대표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안보리에 만약에 미국이 나선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일본도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도 또한 거기서 빠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네. 나쁜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한미일이 공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어떻든 노동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이 비난 예. 내지는 예. 제재를 하면서 또 육자회담으로 하는 투치력으로 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육자회담 시청자분들의 뭐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북핵 때문에 사실 시작이 된 거고요. 2003년에 시작해서 1차, 2차, 4차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 마지막이었고 그렇습니다. 2007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좀 결과가 나왔어요. 북핵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 2구 합의라는 게 있었죠. 예, 2구 합의가 있었고요. 중유 지원에 대해서 우리는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왜냐하면 예. 북한 쪽의 주장은 우리는 핵폭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원자력을 통한 뭐 자원을 그러니까 발전을 위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전 시설을 만드는 것이라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합의가 깨진 이유가 북한 측에서 먼저 그 상대국들에게 비난을 했어요. 너희들이 먼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실험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 만약에 육자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이 먼저 약속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2구 합의도 깨진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2구 예. 합의를 하고서 4월 달에 실패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 실패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장거리 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구 합의가 깨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제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북한의 그 이중적인 태도 한편으로는 합의를 하고 뭐 평화적으로 나갈 것 같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좀 상호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항상 북한은 취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이 물론 도발을 해서 나쁜 짓을 하지만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태도가 조금 자기들이 기대한 만큼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네. 또 남한에 대해서도 그런 자기들이 요구한 수준에 올라오지 못한다든가 하면 그런 불만의 표시를 그런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네. 도발하는 것으로 나가는 그러한 양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합의를 하게 되면은 서로 그러니까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북한도 물론 잘 지켜야겠습니다만은 여타 국가들도 조금 북한에 대한 지원이랄까요? 그 합의 내용을 잘 지키는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조금 양비론 같은 태도가 돼버렸습니다만은 네. 일단 합의를 하면은 서로 그걸 잘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발사된 북한 노동 미사일의 분석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한미일 정상의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해서 전향적인 어떤 발표였다고 볼 수가 예. 있고요. 예, 이후에 이제 상대국들 다른 국가들 러시아까지 합쳐서 과연 육자회담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과연 수석 대표가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